원장은 궁금한 게 사랑니 발치하고 나면 엄청 아픈지 궁금하거든요.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사랑니 뺐는데 되게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니 자체가 엄청 일단 커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로 총알이 박혀 있다. 근데 총알 뺐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래 사랑니가 많이 아프죠. 그 지인분은 아마 매복도 많이 돼 있고 좀 어려운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제 지인은 하나도 안 아팠다고 그러는데 의사분들마다 실력 차이 때문에 안 아픈 사람도 많아요. 엄청 아픈 사람도 많고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치과 의사들마다 실력 차이가 어떻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마도 그 두 지인분이 케이스 자체가 많이 좀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원장님 그동안 사랑니 많이 빼셨잖아요. 얼마나 좀 빼신 것 같아요? 세본 적 있으실까요? 제가 한 2007, 8년도에 처음 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턴 레지던트 막 군의관 초반 때까지는 샜거든요. 한 10,00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샜죠. 몇만 개는 뺐겠죠. 아니, 그렇게 많이 빼시다 보면 또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어려워요. 많이 해도 어려운 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난이도가 서열화가 돼 있어요. 이게 어렵고 이게 쉽다. 근데 그게 뭐 어렵다는 게 결국은 아프다는 얘기고요. 쉽다는 게 하고 나서는 또 별로 안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과서 내용이랑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서 오늘은 사랑니의 발치 예상 통증과 난이도 순위를 매겨서 본인 케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위하고 아래 사랑니를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이 사랑니도 위에 턱뼈에 있는 사랑니, 아래 턱뼈에 있는 사랑니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래쪽이 아파요. 아래쪽 사랑니. 똑같이 매복돼 있다라고 하면 아래가 확실히 더 아프고요. 근데 이제 위에 사랑니가 아주 심하게 매복이 돼 있거나 막 앞에 치아에 많이 걸려 있거나 그런 경우는 위에가 더 아플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 드물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래 사랑니가 위에 사랑니에 비해서 난이도도 높고 더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 턱이 더 단단해요. 단단한 뼈에 콱 박혀있는 사랑니를 빼는 것과 무른 뼈에 슬쩍 들어가 있는 사랑니를 빼는 것 자체가 빼고 나서의 통증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뺄 때도 무른 데에서 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아래 매복 사랑니를 난이도를 비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구분만 좀 해드릴게요. 사랑니가 어떤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사랑니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보고 수직적으로 좀 위치하고 있다. 수직위라고 하고요. 이게 당연히 조금 기울어져 있거나 점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더 어려워요. 근데 심지어 이게 거의 거꾸로 있으면 역위라고 하거든요. 거꾸로 있다고. 이게 제일 어렵겠죠. 그리고 얼굴로 봤을 때는 앞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거, 아까 저기 요것도 기울어져 있는 거고 누워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매복 사랑니 통증 및 난이도의 순위는 7등부터 1등까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1등으로 갈수록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7등은 수직위입니다. 수직위.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옆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있는데 다소 조금 수직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조금 내려가 있는 이런 걸 보고 수직위라고 하고, 사례를 보시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은 씹는 면, 교환면이 여기인데 약간 사랑니는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제 이런 사랑니를 빼야 된다면 나름대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약간 아래에 있는데도 위에 치아랑 기능이 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능이 많이 됐으면 의외로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이 된 치아는 뼈에 단단하게 좀 붙어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빼고 나서 아플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발치 시간은 진짜 금방 끝나면 몇 초에서 한 5분 안에는 뺄 수 있어요. 자, 6등은 협측경사 혹은 설측경사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치아의 머리 부분이 약간 볼 쪽을 바라보거나 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 그러니까 볼살을 바라보거나 혹은 혀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빼기가 수월하고 변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수직이랑은 다르게 보통 기능이 잘 안 됐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쉽게 되게 잘 나옵니다. 네, 통증도 매복 사랑니 치고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발치 시간은 별로 변수가 없어요. 한 2, 3분 안에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등은 근심경사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근심은 중심의 근처로 간다, 중심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얼굴이 여기 중심이 이쪽이라고, 가운데 쪽이라고 했을 때 치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랑니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분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은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다 근심경사 사랑니들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다양해요. 물론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자, 가운데 걸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랑니가 앞에 있는 치아하고의 각도가 한 2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랑니고,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더 누워있죠. 여기는 40도, 여기는 55도, 여기는 70도. 그러니까 점점점 누워있는 사랑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근심경사 매복사랑니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치아랑 씹는 면의 높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보시면 이 사랑니는 옆에 있는 치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치아, 요 사랑니를 빼는 게 가장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는 발치 시간은 한 10분 정도는 걸릴 수 있고요. 가장 쉬운 경우는 한 1, 2분 정도면 끝날 수도 있고요. 난이도는 좀 다양한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니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네. 예쁘게 뽑기 쉽게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력에 의해서, 네. 보통 노력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도 교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교정을 해서 사랑니가 이렇게 못 나오는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예요. 공간이 없어서. 근데 예전 시대, 정말로 뭐 구석기 시대라든지 이런 해골 모형들을 보면요, 사랑니가 잘 났어요. 그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니가 20살 때쯤에 보통 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사랑니가 잘 안 나서 빼야 되는 이유는 턱이 작아졌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라고 보통은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설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20살 될 때까지 진작 앞에 있는 치아가 몇 개가 망가져서 빠졌든지 머리 부분이 뭐 박살나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치아들이 조금씩 이렇게 온 거예요. 조금씩 오니까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쓸 수 있게 20살 때 보너스로 치아가 더 하나 생긴다는 개념으로 사랑니가 예전에는 아주 쓰임이 좋았다. 그러니까 빼기 좋게 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오히려 사랑니가 잘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돌아다니는 썰 중에 네. 그 사랑니를 뽑아서 다른 쪽 이에 대체할 수 있다, 잘 뽑히면 그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게 역사가 엄청 길어요. 그걸 보통 재식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빼서 다른 데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치아를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좋았는데, 요즘엔 그 사랑니를 빼서 신경치료를 해서 다른 데 이식해서 그게 성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뭐 50%는 넘는다는 보고도 많지만 100%에 가깝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했다 하면 100% 성공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환자분이랑 비슷한 게 이 케이스죠. 아무래도 근심경사죠. 한 70도 정도는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치아에 비해서 70도 정도는 누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사랑니를 거의 관통하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근심경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분은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사랑니를 뺄 때 앞에 치아가 치료되어 있으면 사랑니 빼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분도 이 앞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 금리라든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에가 치료가 돼 있으면은 뒤에 시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니를 나는 빼야 되고, 앞에 있는 치아를 치료를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랑니를 먼저 빼고 그 앞에 있는 치아를 치료하시는 게 훨씬 고생을 덜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심경사의 반대. 자, 4등은 원심경사예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니까 치아가 있을 때 이렇게 근심으로 있지 않고 뒤를 바라보는,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아래 턱뼈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아래 턱뼈는 앞쪽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오다가요, 턱관절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서는 상행지라고 해서 요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조가 아주 큼직한 구조가 있죠. 이게 원래 그냥 턱뼈예요. 근데 사랑니가 지금 요게 사랑니잖아요. 요 부위가 사랑니인데, 이 사랑니가 안쪽으로 위치를 할수록 요 뼈의 이 상행지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이라는 건 결국 앞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뒤쪽을 바라보는 건데, 뒤쪽을 바라볼 때에는 보통 요 상행지에 가려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힘으로만 빼려고 하다가 시간이 막 한참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통증이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원심경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름대로는 똑바르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랑니를 쪼개서 빼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치 시간도 대략 한 5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에 있는 치아들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사랑니는 각도가 다소 뒤쪽을 이런 식으로 뒤를 바라보듯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상행지 아래 턱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랑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사랑니인데요. 순위권입니다. 이제 3등. 세 번째로 아픈 사랑니는 횡위예요. 이제 가로로 있다는 거죠. 사랑니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엑스레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이게 앞에 치아죠. 근데 이거는 뜬금없이 굉장히 좀 작은 사랑니처럼 보이잖아요. 작은 사랑니. 근데 이게 우리가 원통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머리 부분만. 그러니까 작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긴 사랑니가 있는 겁니다. 제가 CT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사랑니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별로 안 커 보이죠. 근데 자, 이걸 위치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 자, 요 단면으로 보시면 아래 턱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의 관통하듯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통하듯이. 모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래 턱뼈가 바깥쪽과 안쪽의 두께가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이 턱뼈를 이렇게 관통하듯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보고 횡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순위권이냐 하면은 절개량이 문제가 아니고 혀 쪽에 뼈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턱뼈에 관통되듯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쪽 뼈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게 침 삼킬 때 아픈 경우도 많고 또 혀 쪽으로 사랑니가 아예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라서 좀 난이도도 높고 하고 나서의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이상은 잡는 게 좋습니다. 2등이죠. 이제 가장 어려운 거에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2등은 수평위. 완전히 가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들도 이 정도면은 좀 딱 실감이 되거든요. 엑스레이만 봐도 실감이 되고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요 엑스레이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수평위가 어떤 거냐면은 앞에 치아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치아는 수평으로 누워버린 거예요. 90도로 누운 거죠. 옆에 사랑니 요 케이스도 보시면은 옆에 치아는 이렇게 똑바르게 있잖아요. 근데 가로로 완전히 누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수평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평위도 수평위 나름이에요. 잘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케이스는 그래도 옆에 있는 치아랑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 이게 잇몸만 열었다 하면 이 머리 부분, 사랑니의 머리 부분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아래를 볼게요. 옆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높은데 사랑니는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뼈가 이만큼이나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열었는데 사랑니가 보이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뼈도 엄청나게 많이 좀 갈아내야지만 내부에 있는 사랑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위도 좀 편차가 큰데요. 한 2, 3일 정도는 아플 수 있고 발치 시간은 5분에서 한 최대한 10분, 15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등. 그러니까 아래 매복 사랑니를 뺐을 때 가장 아프고 가장 난이도도 있는 사랑니 1등은 거꾸로 있는 사랑니입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치아는 똑바르게 있는데 아까 수평적인 위치를 넘어서서 거의 거꾸로 아래쪽을 바라보듯이 위치를 하고 있는 사랑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뺄 일이 없어요.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래쪽을 바라보는데 바깥쪽으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이유도 별로 없는데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빼야 됩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앞에 있는 치아는 이런 위치,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랑니는 수평보다도 더 아래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까만 후광처럼 있잖아요. 이게 물주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머니라든지 양성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물주머니를 만든 원인 자체가 사랑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니도 빼고 물주머니도 제거하고 또 조직검사도 해보고 그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이런 여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환자분이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었고 사랑니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빼고 나면 이만큼이 비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직검사도 같이 해서 정확히 양성인지 안 좋은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시간은 최소한 10분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제일 아픕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한 2, 3일 정도는 중요한 일은 없을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래 사랑니의 난이도 및 통증 순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위의 매복 사랑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순위는 한 4등부터 1등까지로 나눴어요. 1등으로 갈수록 아프고 어려운 사랑니입니다. 이제 상악 매복 사랑니도 하악과 마찬가지로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기는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하위 순위 4개 정도는 통증이나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4개가 공동 4등입니다. 별로 안 아프고 별로 안 어려운 사랑니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에 비해서 약간 수직적으로 위치하는 사랑니,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랑 수직적으로 위치하면서도 뒤를 바라보는 원심경사 사랑니, 또 반대로 앞쪽을 바라보는 근심경사 사랑니, 또 협설측, 그러니까 바깥쪽을 바라보거나 안쪽을 바라보는 이런 협설측 경사를 갖고 있는 매복 사랑니들, 이거는 공통적으로 4등이거든요. 이런 사랑니들을 갖고 있다면 발치할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도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몇 초에서 5분 내외면 다 끝나고요. 이 경우는 봉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꼬매기도 하고 뭐 꼬매지 않기도 해요. 그만큼 잘 안 물어요. 상악 매복 사랑니 중 통증 순위 3등은 횡위예요. 이제 완전히 가로로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예요. 앞뒤로 가로가 있는 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치아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오른쪽 위에 사랑니인데 되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쭉하게 있는 거죠. 제가 CT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티가 나는데, 자,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되게 조그만하구나, 동그랗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향을 약간 틀어보겠습니다. 방향을 틀어보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안쪽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안쪽에서 밖으로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치아의 머리 부위가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름대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머리가 입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잡고 뺄 데가 없어요. 걸어서 뺄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요. 발치 시간은 한 10분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악 매복 사랑니 통증 순위 2등은 수평위예요. 수평위.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앞을 바라보는 형태로 완전 가로로 누운 형태죠. 여기서부터는 통증이 꽤 있는데 어디가 아프냐면은 입술이 아파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이게 위에 사랑니 뺄 때는 대체로 입술이 아픈 경우가 많긴 해요. 입을 크게 벌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가로로 누워 있으니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입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이 작은 경우에는 많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먼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치아들이 수직적으로 위치를 하는데 사랑니가 수평으로 위치한 경우를 보통 수평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완전히 위치를 하고 있죠. 이 각도하고 거의 수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T로 설명을 해드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보이시죠? 치아가 완전 가로로 있죠. 앞에 치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가로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상악 매복 사랑니 통증 및 난이도 순위 1등은 역위, 이것도 거꾸로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이것도 아래 사랑니처럼 거꾸로 있는데 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사랑니 주변으로 염증이 엄청 있거나 혹은 주변에 막 종양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그런 사랑니다. 당연히 시간도 10분 이상 걸리고 통증도 며칠 이상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각오를 하고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 순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난이도나 통증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미루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치과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치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발치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